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티몬이 쏘아올린 공 어디로 튈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소비자들,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판매자들은 정상금을 못 받아서, 소비자들은 환불을 못 받아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이 티몬의 시작으로 어떤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이 망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사실 티몬 전에도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망해왔습니다. 그 망한 업체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 보고플레이라는 라이브 커머스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는요, 작년 1월 달에 판매자들한테 줘야 될 520억 원을 못 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 망했죠. 회생을 하고 그리고 계속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매자들한테 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요, 쇼폰 플랫폼이었는데 이 하우스앱이라는 회사도 망했어요. 망했다는 건 판매자라도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주겠다, 영업 중단을 한 거죠. 사실 이 하우스앱이라는 업체는 저도 1억이 물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망하기 한 1, 2년 전이긴 했는데요, 다행히도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든 나눠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던 어떤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철물점으로 시작해서 꽤 유명했었던, 공구 쪽에서 꽤 유명했었던 이 문고리닷컴이 지난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보사랑, 문구류 위주로 판매했던 쇼핑 플랫폼 바보사랑도 망했고요. 그리고 판매자를 줘야 될 89억 원 미정상 금액을 남겨두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티몬 UF 사태가 터진 거죠. 최소 1조 이상의 미정상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한국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돈을 버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티몬 UF 다음에 어떤 회사가 또다시 이런 상황을 겪을 거냐, 이런 것들을 안 겪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버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흑자 내는 회사, 돈 버는 회사는요, 작년 결산 기준으로 네이버, 쿠팡, 무신사, 오아시스 요 정도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G마켓 옥션이 10년 넘게 흑자를 기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G마켓이 신세계에 인수가 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적자를 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흑자를 못 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G마켓 옥션, 뭐 11번가, 뭐 컬리, 오늘의 집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적자 회사라는 거예요. 물론 그 회사 자체가 적자라는 거지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아서 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흑자,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들이다, 대부분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티몬 UF 사태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위축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덜 할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판매자도 안정적인 데서 살려고 할 거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밑에 이 중소형 업체들,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사실은 흑자도 못 보고 있는 데다가 소비자들이 빠져나가거나 판매자들이 빠져나가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요, 흑자를 낸다고 안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 흑자를 계속적으로 5개년 동안 내왔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바로 바보사랑, 아까 그 망한 플랫폼, 망한 회사를 운영했던 그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입니다. 매출액가요. 매출액은 조금씩 계속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꾸준히 그래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보사랑을 운영하는 이 웨비즈라는 회사가 결국은 몇 개월 뒤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흑자도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게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적자 회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흑자 회사도 위험한 이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요, 돈을 못 벌지만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운영을 했던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자들의 정상금으로 운영했던 회사도 있습니다. 실제 이 판매자 정상금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너무나 좋아요, 이 이커머스 플랫폼들은요. 왜냐하면 법으로요, 판매자 정산기일이 60일 이내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쿠팡, 뭐 티몬, 이메프 이런 데들이 정산기일이 길죠. 물론 네이버나 뭐 G마켓, 11번가 이런 쪽은 정산기일이 짧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빠른 정산이 있어가지고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날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쪽에는 정산이 상당히 빠른데 그 외에 다른 쿠팡, 티몬, 위메프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정산 기일이 길다. 그리고 그 돈을 판매자 정산금을 본인 돈처럼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 판매자 정산기일을 60일 이내 이걸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죠. 만약에 이게 줄이는 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이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판매자들은 좋죠. 하지만 쇼핑 플랫폼들은 본인 돈처럼 현금 유동성을 일으켰던 그 판매자 정산금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소지들이 많다. 그러니까 소비자나 판매자들도 어떤 본인이 거래하는 플랫폼들의 재무 상황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난 리스크가 있어도 여기서 살 거야. 여기서 팔 거야. 왜냐하면 잘 팔리거든. 여기가 싸거든. 이렇게 해서 사는 소비자나 파는 판매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 리스크가 크면 사실은 그런 어떤 리턴이 클 수가 있지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연간 성장률 및 전년 대비 거래 성장 규모를 트렌드라이트라는 곳을 갖고 왔는데요. 21년도에는 거래액이 전체가 20% 정도 성장을 했던 것이 작년에는 8%대로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그리고 실제 원래 감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이 성장률, 거래액 성장률이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삼소호흡기를 좀 달아줬다? 코로나가?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그 당시에 주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역기저효과로 이 성장률이 완전히 둔화가 됐죠. 이제는 한 자릿수 성장하는 그냥 그저 그런 어떤 시장으로 변모한 겁니다. 이커머스 시장이요. 그래서 예전처럼 쿠팡이 막 성장할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거래액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거의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적자를 연간 흑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무너지는 회사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소비자, 판매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위험물들이 여러 개 있는 곳에 한 곳에서 폭발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폭발 때문에 다른 위험물들 혹은 다른 것들도 연쇄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쇄 폭발이라는 이런 지금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로 끝나고 좀 한국 이커머스 국내 플랫폼들이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티몬이 쏘아올린 공 어디로 튈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